안녕하세요. 펜타스과학의 김기현 원장입니다.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방학 동안에 저희 방학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입시 설명회는 제가 따로 촬영했기 때문에 그거 먼저 보시고 나서 이거를 나중에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설명회를 먼저 들어보시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거 먼저 들으신 다음에 이거 들으시면 조금 더 좀 이해가 될 겁니다. 만약에 그거 안 되시고 그냥 바로 처음 보신 분은 그냥 제가 여기서 필요한 내용들은 또다시 설명을 좀 반복적으로 좀 드릴게요. 자, 고2는 이제 원과목들을 학교에서 공부를 하죠. 원과목들을 공부합니다. 이거 일반 선택 교과라고 우리가 불렀어요. 일반 선택 교과를 갖다 공부를 하게 되죠. 근데 이 일반 선택 교과는 얘는 상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구등급제로 나눠서 평가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제 고3 때 배우는 진로 선택 교과 2과목이죠. 고3은 2과목을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제 2과목은 상대평가 방식이 아니라 성취도 반영이니까 절대평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걔는 ABC 세 등급으로만 나누고 크게 내신의 반영을 갖다 물론 합니다. 물론 하지만 좌지우지할 정도의 파괴력이 있지는 않아요. ABC 세 등급으로만 나눠지니까. 근데 얘는 9등급으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되게 훨씬 더 많이 공부를 하고 성적이 더 좋아야 될 게 바로 얘예요. 그래서 이제 고2 때 성적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제 과목별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물리 1은 이제 역학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우리 친구들이 1학기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친구들이 집중위수 친구들은 빼고 분당에 물리가 집중위수는 학교가 없었어가지고 분당은 없죠. 역학 파트를 1학기 동안 정리를 했는데 이 역학이 제일 어렵죠. 이 앞에 단원이 운동 파트가 나오고요. 뉴턴 역학이죠. 이제 뉴턴 역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에너지라든지 또는 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공부하죠. 이제 뉴턴 역학하고는 조금 패러다임이 좀 달라져서 좀 달라지죠. 그래서 거기 차이예요. 자, 요렇게 공부를 하게 되고요. 이걸 중간고사 때 받고 이걸 기말고사 때 보통 봅니다. 킬러 단어는 여기에 있죠.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중간고사 성적보다 기말고사 성적이 물리가 괜찮다 하는 친구들은 저는 가급적이면 물리를 수능 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역학이 해결되는 친구는 수능 봐야 돼요, 이걸로. 얘가 할만하다 그런 친구는 그냥 수능 보면 돼요, 이걸로. 그래서 요거 특히나 요번 기말고사 성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 친구 거를 잘 한번 보세요, 성적을. 보시고 나서 성적이 괜찮네 그러면 물리 선택해도 저는 아주 무난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2학기 때 공부하는 게 이제 전기하고 파동 단원이 있죠. 전기하고 파동. 이 전기 단원은 좀 조금씩 어려워지고는 있어요. 물론 조금씩 어려워지고는 있는데 실례로 보면 이 전기 단원은 중학교 3학년 때까지의 기본 내용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깊게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 어려운 파트는 다 물리 2로 넘어갔거나 아예 삭제돼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전기가 옛날엔 되게 양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뭐 거의 없죠. 그 전기력 파트 뭐 조금 잠깐 나오는데 그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공부했던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전류의 자기작용과 그 다음에 자기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전자기 유도 뭐 이렇게 구성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전기 파트에서 공부할 내용이 많이 없습니다. 문제의 난이도는 조금 높지만 그래도 뭐 역학보다는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1학기 때 성적이 조금 안 좋았던 친구는 2학기 내용은 조금만 공부해도 성적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내신 잡기에 이거 포기하는 사람은 좀 답답한 사람이에요. 이게 전기나 파동은 버리면 안 되는 교과거든요. 되게 점수가 잘 나오는 영역이에요. 점수가 잘 나오는 조금만 공부를 해주면 이제 그런 특징이 있다. 그리고 화원. 이제 화원이 구성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거 양적 관계 나오죠? 이제 화학식 양을 계산하는 거예요. 화학식의 양을 계산해서 이제 몰이라는 개념, 몰 농도라는 개념을 통해서 화학의 양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피탈이 나오죠. 이제 전자 배치하는 법. 그리고 분자들의 결합.
뭐 이온 결합이니 공유 결합이니 뭐 이런 거 나오죠. 그죠? 전자 친화도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화학 반응, 산화 환원 반응, 중화 반응 이런 거 나와요. 이제 이 화원은요, 킬러 단원이 1학기 때 하나가 있고 2학기 때 하나가 있죠. 1학기 때는 요 중간고사 요게 킬러 단원이었어요. 요게 킬러 단원이고, 그 다음에 2학기 기말고사 이게 킬러 단원이죠. 그죠? 두 개가 어렵습니다. 전자 배치하고 분자 결합은 자기 공부하는 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만점도 가능한 단원이에요. 여기는. 자, 잘 보면 둘 중에서 어디가 더 어렵냐 그러면 당연히 양적 관계가 제일 고민이에요. 이 화학 반응은 사실 이건 공부를 갖다가 하다 보면 반복하다 보면 화학 반응은 해결이 돼요. 해결이 됩니다, 이거는. 근데 얘는 마지막까지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냥. 그러니까 양적 관계 때문에 화학을 선택을 많이 못하죠,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1학기 때 공부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뒤에 건 2학기 때 하죠? 그러면 2학기 중간고사 최대한 점수를 잘 맞아놔야 돼요. 그리고 화학 반응 기말고사 때 많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면 그 성적이 좋겠죠, 이제? 저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화학 반응을 갖다 방학 때 할 거예요. 방학 때는 요거 먼저 정리를 할 거예요. 중요한 거. 그래서 화학 반응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8월 이후서부터 이제 분자 결합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생명과학이죠. 자, 생명과학은 앞에 1, 2단원 이제 물질 대사 해가지고 이제 사람의 소화흡수 배설, 순환 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는 단원이고, 중학교 때 이제 공부했죠. 그 다음에 요번 시험범위였죠. 항상성, 신경계, 호르몬 뭐 이런 관계, 자극의 전달 이런 거 나오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게 유전, 그리고 생태계. 크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제 요 중에서 이제 킬러 단원이 여기 항상성이랑 유전이 어렵죠. 그래서 2학기 때 요거 기말고사, 1학기 때 기말고사 어떻게 요번에 시험 받느냐를 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제일 어려운 게 유전이죠. 예, 여기 이제 다인자 유전서부터 시작해 다 몰려 있으니까. 생명과학은 유전을 갖다가 잘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생명과학을 선택할 수 있다 없다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유전과 비유전으로 나눠요. 그냥 크게. 다시 생명과학은 유전과 비유전으로 나눈다라고 할 정도로 유전 파트가 중요해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는 아마 생명과학원에 이제 유전 특강을 저희가 5주 동안 진행을 하기 때문에 유전 특강을 가급적이면 생명과학 선택해서 지금 수업 듣는 친구들은 가급적이면 다 들어야 돼요. 이거는. 예,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물화생 선택했을 때 이렇게 선택했던 친구들은 물리과학 이렇게 수능 보는 친구들보다는 물생을 보거나 화생을 보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당연히 생명과학은 무조건 수능 강자죠. 얘는 잘해놔야 돼요. 아주 잘해놔야 돼요. 이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들을 꼭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생명과학은 유전 특강이 방학 때는 필수죠. 필수 강좌. 자, 요게 이제 대략 이제 물화생에 대한 설명이고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운동 파트가 어렵거나 이거 에너지 파트 봤는데 도저히 나하고 관계가 없어 라고 하는 친구들은 아예 2학기 때부터는 수능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냥 여기서부터는 나 수능 준비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달려들어야 돼요. 고2는 다시 물리가 어려워서 나 못하겠어 라는 친구들은 그냥 화생으로 그냥 계속 이것만 들어 나가야 돼요. 2학기 내신도 그냥 그거 중심적으로 봐줘야 되고, 만약에 나 화학은 안 할 건데 그럼 물리 생명과학 중심으로 잡아야 돼요. 시간표 자체를. 그래서 수능을 남보다 한 6개월은 빨리 시작한다 준비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하나 또 남아있죠. 지구과학이 또 남아있네. 지구과학. 자, 이 지구과학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이맘때쯤 돼가지고 이제 어머님들이 꼭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잘 안 되면 생지 보면 되지 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제 고체지구가 있고 유체지구. 유체지구에는 이제 대기 파트, 해양 파트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주.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지구과학 구성은 그럼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에 이제 판구조론 안에 이제 고체지구 안에 이제 판에 대해서 이제 움직임이 나오죠. 이제 판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은 요번 대부분 고등학교 1학년 애들 시험범위였어요. 통합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암석 여기 나오고 뭐 지질 구조, 지구의 역사, 지구 역사, 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뭐 해가지고 지층, 누중 뭐 되는 거 있죠. 지층의 그 선후 관계 따지는 거, 뭐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반감기 구하는 거, 뭐 이런 것들 나옵니다. 지구 역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단원이었고요. 중간고사 때까지 대략 어디 보냐면 여기까지 봐요. 1학기 때. 근데 기말고사가 되면 1학기 기말고사 이제 대기 파트 보통 많이 보죠. 이게 이제 날씨, 저기압, 고기압, 태풍, 막 이런 것들 나오는 거 있죠? 예. 대기의 대순환, 뭐 편서풍, 평동풍, 뭐 이런 것들, 구성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해양 파트는 해류, 표층 해류, 심층 해류. 심층 해류는 조금 많이 빠져 있으니까. 근데 표층 해류, 뭐 아열대 순환류라고 하죠. 북적도 해류, 뭐 이런 것들 공부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염분. 예. 바닷물이 얼마나 짜니, 뭐 싱겁니, 뭐 농도 따지는 거죠. 푸누센의 실험식이나 뭐 이런 거 통해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바로 이제 염분 파트예요. 학생들 이거 되게 어려워합니다. 예, 많이 어려워요, 여기. 그리고 우주 파트에는 이제 뭐 빅뱅이죠.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공부하고, 그 다음에 뭐 태양계, 지구형, 목성형 행성 뭐 어떤 거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별. 빅뱅 후에 이제 별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밝기가 되고, 이런 거 나오죠. 포구스네 공식이라고 해서 쓰는 게 있어요. 자, 여튼간에, 이렇게 이제 지구과학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보면 지구과학은 이렇게 킬러 단원이 특별히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전체가 다 킬러기 때문에 얘는 어느 한 부분이 쉽다라고 판단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다른 물화생은 이제 어려운 파트들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지구과학은 없어요. 그냥 어디든 다 어렵게 낼 수 있어요. 응시 인원도 가장 많기 때문에 변별력을 가르려면 당연하게 문제를 갖다 난이도 있게 내야 되잖아요. 이게 지구과학의 특징이에요. 예문이 더럽게 어렵습니다. 아주 되게 어려워요. 표나 그래프가 분석이 잘 안 되게 어렵게 나와요. 이런 게 좀 차이다. 근데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의치, 한의대, 약대 계열 애들, 이과 최상위권 친구들이 거의 공부를 해야 되는 필수 강좌잖아요.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위권이 굉장히 탄탄하지만 지구과학은 이제 그렇지는 않다. 하지만 이제 N수생들, 얘네들이 거의 1등급을 많이 차지하죠. 얘네가 거의 다 가져가죠. 재학생들이 1등급 받기 어려운 2개 강좌예요. 생제가. 이제 고민이 뭐냐면 이런 거죠. 학교에서는 물화생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물리나 화학을 도저히 얘가 못하겠대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이제는 생명과학하고 지구과학 2개밖에 안 남았잖아요. 근데 지구과학 공부도 안 했어요. 여태까지. 그럼 그런 친구는 어떻게 하냐? 지구과학 공부해야 돼요. 그냥 할 수 없어요. 물리화학을 갖다 지금 전혀 모르겠다라고 하는 친구를 강제로 하나를 갖다가 시켜가지고 해봐야 효과가 안 나옵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학교 공부는 학교 공부대로 놔두고 그냥 학원에서라도 지구과학 원수업을 들어야지 되는 게 맞아요. 그럼 어디부터 볼까요? 여기 해양 파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우주 파트라도 먼저 해놓는 거예요. 2학기 때. 이건 따로 들어야 돼요. 할 수 없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물화생을 선택했던 친구가 문제인 거예요. 2학년 때 물화생 이렇게 선택을 했으니 학교에서 물화생만 시험을 봤겠죠. 근데 물리는 일단은 역학 자기는 죽어도 못하겠대. 양적 관계 나도 못하겠대. 그럼 이제 남은 거 생명과학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그죠? 유전 파트하고 이거는 2학기 때 보는 거니까 지금부터 준비해가지고 가면 되니까. 그죠? 하면 되는데 과학을 2개 과목을 갖다 수능을 봐야 되잖아요. 그럼 얘도 못하겠고 얘도 못하겠는 걸 둘 중에 억지로 하나를 갖다 선택하지 말고 차라리 그때 요 지구과학 1을 선택해서 이때부터 공부를 하라고요. 이때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나가셔야 고3 때 우리 친구가 고민을 안 해요. 언제 고민을 다시 하냐면 겨울방학 전에 저하고 상담하면서 꼭 그런 친구들이 작년에도 한 4-5명 나왔어요. 작년에도.
꼭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지구과학을 하나도 공부 안 하고 있다가 물화 다 해보니까 도저히 안 해요. 난 생명과학은 할 수 있겠는데 물리화학 못 하겠는데 지구과학 하면 안 돼요? 그때 와가지고 얘기를 하지 말고 1학기 과정을 공부를 해봤으니 물리나 화학이 자기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면 결정할 수 있잖아요. 이제 물리화학 난 안 할래. 그러면 생지로 공부할 거야. 그럼 생지로 공부는 하면 되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 부분 공부해 나갑니다. 그냥. 이제 학교 수업과 별개로 자기는 지구과학을 수능 강좌로 선택할 거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시간표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같이 보내드리는 그 링크 눌러보시면 되고, 혹시나 더 필요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학원으로 전화 주시든지 아니면 직접 오셔가지고 저하고 상담 나누시는 게 제일 좋아요. 직접 상담 나누시고, 기본적으로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좀 해주고 있으니까, 어떻게 과목 선택을 하면 좋을지, 그리고 이제 3학년 올라가기 전에 그때 한번 본격적으로 이제 또 설명을 좀 해야 되겠죠. 이제 컨설팅을 해서 우리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되면 어떻게 준비를 갖다 초반서부터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학생부에 필요한 내용들 제가 좀 생기부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고 결정을 또 드릴게요. 자, 필요한 거 전화 주십시오. 자, 감사합니다.